이러다가 폭망한답니다. 폭삭 망한다고요? 지난 30년, 40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집은 현금이 아니고요.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이 어르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노후에 가난해지는지, 왜 착한 부모가 늙어서 빈곤층이 되는지, 4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은 이 함정을 피해갈 방법을 알게 됩니다. 먼저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 노인의 자산 구조를 아십니까?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평균 80%에서 90%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 예금, 주식 같은 것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부동산이 9억 원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1억 원입니다. 어르신은 10억 원의 부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억 원뿐입니다. 9억 원은 집에 묶여 있습니다. 집을 팔기 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요, 살 곳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현금 없는 부자입니다. 가짜 부자입니다. 숫자로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국 노인 대부분이 이 상태입니다. 부동산 위에 앉아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배신이 시작됩니다. 집의 배신입니다. 어르신이 평생 모아서 산 그 집. 그 집이 어르신에게 매달 얼마를 벌어다 줍니까? 0원입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으니까요.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 집이 어르신에게 매달 얼마를 요구합니까? 재산세. 10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이 대략 7억 원 정도 됩니다. 재산세가 연간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로 환산하면 12만 5천 원.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7억이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연간 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4만 원. 건강보험료.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습니다. 은퇴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월 4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관리비. 30평대 아파트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나옵니다. 35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12만 5천 원, 종부세 4만 원, 건강보험료 40만 원, 관리비 35만 원, 합계 91만 5천 원. 매달 91만 5천 원씩 집이 돈을 가져갑니다. 1년이면 1,09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의 집이 10년 동안 1억 1천만 원을 빨아갑니다. 그런데 벌어다 주는 돈은 0원입니다. 이게 자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부채입니다. 매달 91만 5천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오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이 어르신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집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시간의 배신입니다. 은퇴하면 돈이 덜 들 줄 아셨죠? 착각입니다. 은퇴하면 돈이 더 듭니다.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 9시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습니다. 토요일도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 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일요일하고 저녁 시간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피곤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이 일요일입니다. 24시간이 전부 자유시간입니다. 시간이 남아돕니다. 시간이 남아돌면 뭘 합니까? 돈을 씁니다. 심심하니까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돈을 쓰게 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현역 시절의 1.5배가 필요합니다. 왜 1.5배나 필요하냐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심. 직장 다닐 때는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5천 원이면 됐습니다. 회사 보조를 받으면 2천 원에 먹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요. 점심때가 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먹을 게 마땅치 않습니다. 밖에 나갑니다. 식당에서 먹으면 1만 원입니다. 배달시키면 1만 3천 원입니다. 한 달 점심값만 현역대의 2배에서 3배가 됩니다. 커피.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마셨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공짜였습니다. 은퇴 후 친구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카페에서 만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천 원입니다. 케이크를 시키면 1만 2천 원입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면 월 15만 원입니다. 여행. 직장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휴가 때만 갈 수 있었으니까요. 은퇴 후에는요. 시간이 남아돕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다. 국내 여행 한 번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병원.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잘 못 갔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은퇴 후에는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아프네. 병원 가야겠다. 저기도 불편하네. 검사해 봐야겠다.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검사비가 늘어납니다. 약값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나씩 더하면 생활비가 1.5배가 됩니다. 현역 시절 월 200만 원 썼다면 은퇴 후에는 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 나온다고 치면요.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금에서 뺐습니다. 예금이 바닥나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이자가 또 나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시간의 배신입니다. 쉬는 게 행복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쉬는 건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돈이 더 빠져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의 노후를 망치는 4명의 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적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적은 자녀입니다. 어르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겁니다. 내 몸보다 더 아끼는 존재일 겁니다. 그 사랑이 어르신의 노후를 파괴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모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인 자녀를 말합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부모가 성인 자녀를 품에 안고 먹여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캥거루족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30대 미혼 자녀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서 삽니다. 부모 집에서 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밥은 부모가 해줍니다. 빨래는 부모가 해줍니다. 관리비는 부모가 냅니다. 용돈도 부모가 줍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기대어 삽니다. 어르신은 생각합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우리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퍼주면 어르신의 노후가 무너집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평균 2억 원이 넘습니다. 예식, 신혼여행, 혼수, 전세 보증금. 부모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1억 원 줬다고 칩시다. 손주 양육비. 맞벌이 자녀가 손주를 맡깁니다. 어르신이 돌봐줍니다. 공짜로요?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손주 밥값, 간식값, 학용품값, 월 30만 원은 들어갑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자녀 사업 자금. 자녀가 사업한다고 합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5천만 원, 1억 원. 어르신은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이 성공하면 좋겠다. 도와줘야지. 그 돈이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명 중 7명이 망합니다. 자녀가 망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결혼 자금 1억 원,
손주 양육비 3,600만 원, 사업 자금 5천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 이게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자금 중 1억 8,600만 원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르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요즘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기 가정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부모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자녀에게 돈을 퍼줬는데 나중에 어르신이 어려워지면요. 자녀는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자녀의 배신입니다. 사랑해서 퍼줬더니 빚만 남습니다. 자녀는 어르신의 노후 연금을 갉아먹는 흰개미입니다.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적은 배우자입니다. 어르신, 아내 또는 남편과 몇 년을 함께 사셨습니까? 30년, 40년.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 배우자가 어르신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대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3년 전체 이혼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5쌍 중 1쌍이 황혼이혼입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황혼이혼이 늘어날까요? 남편이 은퇴하면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30년간 남편이 출근하면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취미 활동하고 혼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요.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있습니다. 점심때도 남편이 있습니다. 저녁때도 남편이 있습니다. 24시간 남편이 곁에 있습니다. 밥 3끼를 차려줘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빨래를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청소하면 발 들어줍니다. 아내가 식사 준비하면 앉아서 기다립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큰 아이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30년간 참았던 불만이 터집니다. 왜 나만 해야 해?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이다. 황혼이혼의 경제적 타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재산이 10억이라고 칩시다. 아파트 9억, 현금 1억.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합니다. 절반씩 나눕니다. 어르신에게 5억이 남습니다. 집은 팔아야 합니다. 5억으로 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5억이면 작은 아파트나 빌라밖에 못 삽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현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혼자입니다. 밥 차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빨래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황혼이혼의 현실입니다. 재산이 절반으로 줄고 혼자가 됩니다. 이게 배우자의 배신입니다. 세 번째 적은 어르신 자신입니다. 어르신, 은퇴하면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킨집이나 해볼까? 카페나 차려볼까? 퇴직금으로 사업이나 해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어르신의 퇴직금을 전부 날립니다. 자영업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영업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명이 창업하면 7명이 5년 안에 망합니다. 음식점은 더 심합니다. 3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명 중 7명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안전할 것 같다고요? 착각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를 보겠습니다. 가맹비 수천만 원, 인테리어비 수천만 원에서 1억, 장비비 수천만 원, 보증금 수천만 원, 초기 투자금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달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매달 40만 원에서 100만 원. 재료는 본사에서만 사야 합니다. 시중보다 비쌉니다. 가격은 본사가 정합니다.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메뉴는 본사가 정합니다.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입니다. 수천만 원. 이게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계약서가 아닙니다. 노예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가맹점주가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가맹비 받습니다. 인테리어비 받습니다. 재료비 받습니다. 로열티 받습니다. 가맹점주가 망해도 본사는 손해가 없습니다. 망한 자리에 새로운 가맹점주를 찾아서 또 받으면 됩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르신의 퇴직금을 빨아먹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은퇴하신 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본사 직원이 달콤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월 매출 3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잘 되는 데는 5천만 원도 나옵니다. 부장님, 딱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인들이 몇 달 와줍니다. 그 다음부터 손님이 없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인건비 내기도 빠듯합니다. 알바를 내보냅니다. 부부가 직접 뜁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7일 근무. 휴일 없음. 그래도 적자입니다. 결국 문을 닫습니다. 초기 투자금 2억, 회수금 몇백만 원, 1억 8천만 원 정도가 사라집니다. 이게 창업의 배신입니다. 놀면 뭐하나 뭐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이 퇴직금을 전부 날립니다. 네 번째 적은 투자 사기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목돈이 있습니다. 퇴직금, 예금, 보험해약금, 사기꾼들이 이 돈을 노립니다.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투자는 원금 보장입니다. 연 20% 수익이 납니다. 저만 아는 정보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원금 보장이면서 연 20% 수익이 나는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3%인 세상에서 20%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수익률을 약속하면 100%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검찰입니다.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은행입니다. 대출 금리를 낮춰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손자입니다. 할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급해요. 전부 사기입니다. 한 번 당하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투자의 배신입니다. 이렇게 4명의 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 사랑한다고 돈을 퍼주면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배우자, 황혼 이혼하면 재산이 절반으로 줄고 혼자가 됩니다. 창업, 퇴직금으로 사업하면 돈을 날립니다. 투자, 사기에 당하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집니다. 이 4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립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아내 눈치를 봅니다. 부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자녀가 돈을 요구합니다. 줍니다. 아내가 폭발합니다. 왜 우리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혼으로 번집니다.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남은 돈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투자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노후 파산의 공식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급으로 은퇴한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실패했고 한 명은 성공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김 부장 62세.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아파트 8억 원, 국민연금 월 150만 원. 김 부장의 아침을 보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경제 뉴스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심때가 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줍니다. 먹고 나서 소파에 눕습니다.
TV를 봅니다. 오후 3시. 심심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한잔하자. 동네 술집에서 만납니다. 소주 3병. 안주값 8만 원. 저녁 8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잔소리합니다. 또 술 마셨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김 부장이 화를 냅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술 한 잔 못 마시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날이 반복됩니다. 6개월 전 김 부장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망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3개월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들 사업도 안 됩니다. 지금 김 부장에게 남은 것. 아파트 8억 원, 대출 5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매달 대출 이자 21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에서 대출 이자 21만 원 빼면 129만 원, 생활비 250만 원이 필요한데 129만 원밖에 없습니다. 매달 121만 원이 부족합니다. 예금에서 뺐습니다. 3천만 원이면 2년 반 버팁니다. 그 다음에는요? 대출을 더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집을 줄여야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게 김 부장의 현실입니다. 박 이사 62세. 같은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아파트 8억 원,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조건이 똑같습니다. 박 이사의 아침을 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30분 걷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직접 만듭니다. 달걀 프라이, 토스트, 커피. 아내 것도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설거지는 본인이 합니다. 오전 9시. 서재에 앉습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박 이사는 퇴직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30년간 구매 업무를 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 원가 분석, 계약 협상. 이 노하우를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가 알려주는 원가 절감의 비밀. 강의 하나에 3만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40명이 듣습니다. 월 140만 원. 플랫폼 수수료 빼면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중소기업 자문을 갑니다. 시니어 기술 자문단으로 등록했습니다. 하루 4시간, 월 6일 근무, 월 자문료 60만 원, 박 이사의 월 수입, 국민연금 150만 원, 온라인 강의 100만 원, 자문 60만 원, 합계 310만 원, 생활비 180만 원 쓰면 130만 원이 남습니다. 매달 130만 원씩 저축됩니다. 박 이사의 오후를 보겠습니다. 자문이 없는 날은 자유시간입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골프를 칩니다. 한 달에 1번. 나머지 시간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합니다. 저녁은 직접 만듭니다. 간단한 요리는 할 줄 압니다. 아내와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은퇴하고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 집안일도 도와주고 같이 있는 시간도 즐겁고. 박 이사의 자녀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얼마를 줬을까요? 5천만 원. 아들이 더 달라고 했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돈은 아버지 노후에 쓸 돈이다. 더 주면 아버지가 나중에 너한테 손 벌려야 한다. 그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대신 아버지도 너한테 손 안 벌릴게. 아들이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독립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박 이사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퇴직금, 같은 아파트, 같은 연금. 김 부장은 3년 만에 파산 직전입니다. 박 이사는 3년 후에도 여유롭습니다. 차이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업을 준비했느냐? 김 부장은 은퇴 후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마시고 TV 봤습니다. 답답하니까 창업했습니다. 준비 없이 창업하니까 망했습니다. 박 이사는 은퇴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쌓은 게 뭔지 생각했습니다. 그걸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강의와 자문.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합니다. 몸도 안 힘들고 정신도 안 힘듭니다. 둘째, 자녀에게 돈을 끊었느냐? 김 부장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 이사는 아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에 쓸 돈이다. 너한테 더 줄 수 없다. 대신 나도 너한테 손 안 벌린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결국 아들이 자립했습니다. 셋째, 생활력이 있느냐? 김 부장은 집안일을 못합니다. 밥 못합니다. 청소 못합니다. 빨래 못합니다. 전부 아내가 해줍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큰 아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짜증이 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박 이사는 집안일을 합니다. 밥할 줄 압니다. 설거지 할 줄 압니다. 청소할 줄 압니다. 아내 짐이 줄었습니다. 아내가 편해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노후 파산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 말고 업을 찾으십시오. 직업과 업은 다릅니다. 직업은 돈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업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좋아서 합니다. 돈은 따라옵니다. 은퇴 후에 직업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60대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취직해도 최저임금입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업을 찾으십시오. 어르신이 30년, 40년간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팔면 됩니다.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강의. 30년간 쌓은 노하우를 정리해서 강의로 만듭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올립니다. 한 달에 몇십 명이 들으면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문. 중소기업은 대기업 출신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기술 자문단에 등록하면 됩니다. 한 달에 몇 일 가서 조언해주면 됩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글쓰기.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30년간의 경험을 글로 씁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창업처럼 1억, 2억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이 안 힘듭니다. 치킨집처럼 12시간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이틀, 사흘만 일해도 됩니다. 거창한 사업 말고 월 100만 원짜리 소일거리를 찾으십시오. 월 100만 원이 별것 아닌 것 같다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정기예금 3억 원을 연 4% 금리로 넣으면요. 세전 이자가 연 1200만 원입니다. 세금 빼면 실수령이 연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100만 원 버는 소일거리가 3억 원 정기예금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는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뺐으면 원금이 그대로지만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소일거리는 물가가 올라도 수입이 따라갑니다. 월 100만 원의 기적입니다. 둘째, 생존력을 키우십시오. 남편들이여, 밥솥 여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이게 웃긴 말처럼 들리십니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안일을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프면 밥을 굶어야 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둘, 아내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돌봐야 할 큰 아이입니다. 30년간 참았던 불만이 터집니다.
부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황혼 이혼입니다. 밥 짓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쌀 씻고 물 맞추고 버튼 누르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면 정도는 끓일 줄 알아야 합니다. 찌개 정도는 데워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청소기 돌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빨래 돌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게 생존력입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있으면 아내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황혼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정확한 숫자를 알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부동산 빼고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내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현재 생활비의 1.5배를 준비하십시오. 은퇴 후에는 돈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월 얼마인지 보십시오. 부족한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필요한 생활비에서 연금을 빼면 부족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소일거리로 월 100만 원을 벌면 부족분이 메워집니다. 숫자를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막연한 불안 속에 허우적댑니다. 넷째, 자녀에게 선을 긋으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다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돈은 아버지 노후에 쓸 돈이다. 더 주면 아버지가 나중에 너한테 손 벌려야 한다. 그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대신 아버지도 너한테 손 안 벌릴게. 처음에는 자녀가 서운해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립합니다. 스스로 삽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립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망치는 4명의 적. 자녀, 배우자, 창업, 투자 사기. 이 4가지를 피해 가십시오.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4가지 방법. 업을 찾으십시오. 월 100만 원짜리 소일거리. 생존력을 키우십시오. 밥솥 여는 법부터.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숫자를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선을 긋으십시오. 안 주는 게 사랑입니다. 어르신,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 사실 차례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자식도, 배우자도, 국가도 아닌 오직 계속 일하는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